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름학원 수학 강사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수학상 수학하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 수능 교과과정 중 수1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선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 넘게 수학을 강의하면서 경험을 통해 발전되고 축적된 아이들이 등급을 올렸던 저만의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파악하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본질을 파악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수학 용어를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준다라는 거고요. 막연함을 명쾌함으로 돌려주자라는 것이 이 부분의 목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표현이, 수학적 표현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뭘 알려주고 싶은 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내용이야 라는 걸 갖다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풀고자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설명을 해야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해결법은요, 문제를 읽고 뭔가를 인지했으면 그걸 표현해달라는 겁니다. 수학적 표기법으로. 그런 다음 관찰이나 확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푸냐 보다는 무엇을 풀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문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유형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반당 평균 100명 이상의 학생들, 제 수업을 들었던 3학년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1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가지고서 그걸로 함수를 만들고 거기서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초월함수라는 부분, 미적분으로 연결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열 쪽이 나중에 또다시 수열의 극한으로 연결되는, 즉 미적분, 선택 미적분으로 가는 어떤 중간 다리 정도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 단계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수학 상하를 먼저 정리하기 전에는 수1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뭔가 축적된 사고를, 그리고 축적된 내용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미적분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지수로그에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밑변환 공식이라 해서 로그 A의 B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더라 라고 정리가 되는 것, 이걸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써먹느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밑이 분모의 역할을 하고 진수가 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약분 관계, 곱셈 나눗셈이라든가 혹은 비례식이라든가 라는 것이 사용될 수가 있겠으며, A분의 B가 곱하기 C분의 D와 곱해졌을 때 C분의 B 곱하기 A분의 D와 같다고 해도 문제가 없듯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로그 5의 x 곱하기 로그 2의 25가 6이더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인 경우 학생들이 이항을 시키고 전환을 한 다음 문제를 푸는, 이쪽으로 가기가 쉬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5와 25가 되게 친한 관계를 갖고 있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끼리 교환 법칙을 써주게 됩니다. 2의 x가 로그 5에 25랑 곱해져서 6이 될 거야. 얘가 2가 되니까 이 아이가 3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결과를 갖다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밑변환 공식이란 약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분모 분자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각각 사분면과 삼각함수 이 부분에 관련된 건데, 삼각함수가 뭐니? 라는 것 갖다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좌표 평면에서 세타만큼 각이 주어졌을 때 X축에 수선을 긋고 이 점 P의 X좌표를 밑변의 위치에, Y좌표를 높이의 위치에, 거리를 빗변의 위치에 적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삼각함수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인 6분의 7파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파이 더하기 6분의 1파이로 고친 다음 이 아이를 갖다가 전환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법, 뭐 틀린 방법은 아니겠죠. 다만 저는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 라는 거죠. 왜냐? 삼각함수는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여기가 6분의 파이 0으로 1대 2대 루트 3의 왼쪽 아래가 바로 사분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서 사인을 읽어버리면 끝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별로 없어. 아주 간단하게밖에 말씀 못 드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들이, 수능에서는 혹은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고요. 나중에 또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정리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긴 로그와 이렇게 생긴 로그가 같은데 이렇게 생긴 로그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원하는 것은요, 밑이 B, 진수가 루트 A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눈으로 살펴봤을 때 A가 이쪽에 있고 B가 이쪽에 있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답니다. 분자가 분모가 분자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로그 루트 B의 A가 로그 3의 27로 전환이 된다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근원에 근거한 문제풀이다 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서도 이 세 아이를 보면서 곱해보는 게 좋겠다, 약분이 되는 걸 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들어가서는요, 이러한 방정식을 풀어서 탄젠트 세타가 3 또는 마이너 2가 나온다면은 4분면을 보고 확인을 하겠죠. 3, 4분면에서는 양수가 맞으니까 얘일 거야. 말하는 거는요, 삼각형을 그려달라는 겁니다. 3, 4분면에 1대 3이 되도록. 그럼 여기는 루트 10이 되겠죠. 예, 부호는 그 다음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은 삼각비를 갖다 읽어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예, 맞습니다. 삼각비는 읽어주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칭성, 주기성, 그리고 기울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나하나 설명하기 좀 힘들지만은 일반적인 삼각함수 중 사인, 코사인의 모양이 똑같다는 사실 좀 알아두시고요. 하나의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사인 함수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코사인 함수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함수는 평행이동으로 겹쳐지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아이가 있을 때 삼각함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기성과 대칭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같은 그림이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큰 그림, 그걸 갖다가 한 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려지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꼭 주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까지 이렇게 잘라서 주기를 표현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주기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이쪽 그림과 이쪽 그림이 대칭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대칭성을 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선에 대하여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모양으로 선대칭 기도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삼각함수에서 연습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나중에 미적분에서 이걸 가지고 좀 더 복잡하게 정리를 하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곡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는 이유 중에 한 80% 정도가 직선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기울기는요,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으로 저희가 내려치고요. 이렇게 생긴 걸 갖다 변화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수투에서 변화율의 정의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관찰할 때는 항상 기본 방향 좌에서 우로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기울기가 나오면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주어진 것이다. 즉 기울기가 마이너 3분의 2인 직선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느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3칸이 갈 때 아래쪽으로 2칸이 가나 봐. 이걸 만족하는 직선이 있더래. 해서 표현을 해준다면은 이 길이가 루트 13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닮음으로 진행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울기의 의미 파악이 이렇다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거든요. 장면 수능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탄젠트 함수의 대칭성과 그리고 주기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왔었고, 뭐 보자마자 정삼각형이라는 걸 보면서 간단하게 30도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방향이 설정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수1은 수능 자체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되기도 하고 얘네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 수원을 갖다가 공부하면서 수학 전반에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수업 자체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수업 그리고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수업 이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상태를 완전히 제거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는 좀 곤란하겠죠. 즉 문제를 읽고 혹은 설명을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상태를 만들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는 상태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의 연습도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제가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려지만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한 그 예시와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